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좀 속내를 깊이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각설하고 시즌2. 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아유, 정말 두 분이 절실해요. 절실이요? 예, 놀라운 뉴스들이 많아서 이 평론과 해석을 쭉 들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50만 클럽 아닙니까? 50만 클럽 뭐예요? 저희 최영일 시사본부 나오면 항상 50만 이렇게 PD님이 달아주시던데. 아, 우리 트래픽 50만? 저희 50억 클럽이 아니라 저희는 조회수. 50만 클럽이다. 네네. 그 50만 넘으면 뭐 좀 출연료 좀 인센티브. 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언제 출연료가 50만 원으로 올랐다는 거야?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고 놀랬잖아요. 밖에서 아마 우리 PD님이나 듣고 있겠습니다. 네. 자, 조회수가 50만 나오는 클럽이다.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50만 얘기하셨으니까 이게 제일 뜨거워요. 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 네. 이게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 모두 무죄. 자, 지금 현근택 변호사님이 키워드로 네. 뽑으셨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참 황당하죠. 법조인이시잖아요. 이거 지금 SNS상에 난립니다. 지금. 난리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네. 우리 아들 빨리 장가 보낼 걸. 특히 제일 많은 게 검사시킬 걸. 어? 아니, 검사는 아빠가 하고 네. 아들은 화천대유에 취업을 시켜야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네네. 전제가 그거잖아요. 이제 네. 검사가 되고 아들 낳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시켜서 분가시키고 이제 이래야 이게 네네. 요건이 되는 건데 참 뭐 허탈할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예. 왜냐하면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버스 운전하신 분이 뭐 800원인가? 네. 뭐 이거 그냥 운 가져갔다가 이분 처벌됐죠. 처벌된 적 있어요. 네. 횡령으로. 근데 이제 50억 받았는데 어쨌든 받은 건 맞잖아요. 그렇죠. 받은 건 맞는데 어쨌든 처벌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은 항변할 거예요. 세금 그러니까. 떼니까 25억이던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로 받은 돈이 25억이고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네. 이해 안 가는 그러니까 이유는 좀 따져봐야 돼요. 이유는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해 안 가는 판결이 났습니다. 네, 이게 참 웃픈 얘기가 지금 떠돌고 있는 게, 자, 대한민국이 대리급 사원 퇴직금 50억 시대를 연 것이다. 이것이 국위 선양 아니냐는 농담 같은 웃픈 조건이 얘기인데.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를 잘 둬야 돼요. 아버지 6년 대리근무해서는 안 되고. 본인의 노력으로 안 되고. 안 되고 아버지가 검사이거나 국회의원이거나 네. 아니면은 부동산 개발을 하는 분 네. 잘 아는 잘 사람. 알거나 뭐 고문이거나. 네. 자, 퇴직금으로 보니까요, 이 국내 굴지 대기업의 CEO보다 많더라고요. 많아요. 자, 그럼 장 소장님은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화가 나요. 화가 난다. 근데 어떻게 하겠냐, 웃자겠냐라는 것 때문에 더 화가 나요. 네네.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미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났는데 결국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네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결문을 보면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네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뇌물로 보기가 어렵다. 검사가 입증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입증 책임에 대해서 상당히 해태한 그런 일을 했다라고 볼 네네. 수밖에 없고요. 과연 사법 정의가 무엇이냐 네. 이런 거창한 얘기를 안 하더라도 과연 이게 상식적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6년 근무한 대리에게 50억 원의 퇴직금을 준다. 네네. 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요.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도 실려갔고요. 이래가지고 50억 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이런 사건을 바라볼 때 누구 처벌하거나 편 들자는 거 그거는 아니거든요. 아니고. 어쨌든 이러한 일을 할 때 비리와 불법, 탈법 이런 것들을 좀 뿌리 뽑자라는 네네. 차원 아니겠어요? 인허가 비리 뿌리 뽑자. 판 검사들과 결탁된 이런 카르텔을 좀 뿌리 뽑자. 그리고 검언 유착. 네네. 이번에도 검사들이나 또 언론인들과 네. 유착이 된 부분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또한 또 선물들이 뿌려졌더라고요. 네, 또 예우와 관련된 것도 있고 이런 특혜 구조를 좀 뿌리 뽑자는 건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면죄부만 준 것이 아닌가. 정말 허탈하고 미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법원 판단을 좀 이제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만 네. 법조인인 이제 현 변호사님도 이게 황당하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셨는데, 자, 지금 아까 얘기한 검사가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게 대가성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대가 중요하죠. 그 대가성 뭐 하나은행 관련해서 네네. 제대로 입증하는 게 좀 부실했던 거 아니냐. 이게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판단에 있어서 이게 독립생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이것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보도되다 보니까 네. 이게 좀 논란이에요. 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쟁점이 두 개지죠. 네. 뭐 이제 어쨌든 뇌물이라는 게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돈이 오간 건 맞잖아요. 돈이 보통 오간 건 뇌물죄는 확실하고. 돈을 줬느냐 말았느냐 갖고 싸워요. 실제 이쪽은 준 사람은 줬다 그러고 받은 사람은 안 받았다 그러고. 네네네. 왜냐하면 뭐
실체가 서로 부정하니까 보통 계좌 이체하는 경우는 없고 현금으로, 보통은 갖다든가. 현금으로 주니까 보통 줬느냐 말았느냐가 제일 쟁점으로 다퉈지고 두 번째는 요구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갖고 다투신단 말이에요. 네, 네. 달라고 했으니까 줬다 이런 얘기거나 네. 그런 적 없다 이러고. 네. 근데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돈 간 건 맞아요. 명확하고. 그리고 녹취록에도 자꾸 달라고 한다 위해서 네. 아버지가 그 돈 빨리 달라고 한다 이 얘기 나오잖아요. 병태 씨를 통해서 그렇죠. 뭐 이렇게 통해서 얘기를 달라고 한단 한다 말이에요. 나오는데 그러면 남는 건 하나예요. 왜 달라고 왜 그 주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이제 그거를 준 이유 그거를 네. 이제 법으로 얘기하면 이제 대가 관계 네. 뭐에 대한 대가 관계냐. 예. 근데 검찰은 물론 뭐 문화재 발굴 얘기 뭐 국회의원으로서 무슨 부동산 특위 얘기도 했지만 핵심은 네. 이제 네. 하나은행만 본 거잖아요. 예, 예.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깨질 위기가 있었는데 안 깨지게 잘 했다. 네. 하나은행 회장 만나서 했다는 건데 저는 그것만 본 게 아닌가. 왜냐하면 녹취록 전후 사정을 보면 네. 뭐 아들 통해서 뭐 잘 관리하고 있다. 뭐 농사도 잘 짓게 하고 뭐 물도 잘 내려가게 한다는 얘기는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뭐가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인허가 문제인지 성남시 문제라든지 인허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분이 그전에는 뭐 민정수석도 했지만 법률고정단도 했고 또 국회의원도 했기 때문에 영향이 있었단 말이죠. 그 영향력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텐데 하나은행만 본 거예요. 근데 네. 하나은행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컨소시엄으로 얘기가 돼도 있었고 컨소시엄이라는 것도 자기들이 이렇게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 잘 안 된 입증이 안 된 거죠. 그러면 돈을 준 이유는 분명히 있을 텐데 네. 5억도 아니고 50억을 그냥 주진 않잖아요. 그걸 그냥 주면 참 이상한 일이죠. 돈이 너무 많은 거죠. 막 그러니까 막 네네.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아이고 빨리 줘야 내가 이거. 아니 요즘에 네. 가수 이승기 씨가 그 정도 네. 기부는 하고 있는데 네. 기부는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네. 이해도 되고 칭찬을 받는데 어려운 분이 아니, 예를 아니잖아요. 들어서 회사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네. 이걸 빨리 비용 처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직원들 다 가져가라. 이거 네. 우리 저 있으면 세금 낸다. 몇십억씩 이런 가져가라. 회사는 없죠. 세상에. 없죠. 네. 네.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밝히는 게 이제 검찰의 수사잖아요. 예. 왜 이유를 밝혀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그때 막 뭐 언론에도 나오고 대장동 저 하나은행 얘기만 나왔는데 그것만 갖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것만 갖고 따진 것 같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대가관계 입증을 못한 거죠. 못했다. 그런데 그럼 이제 다른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이유를 찾아서 돈을 주고 달라고 하고 부담스럽다 하고 왜 줘야 되냐 막 이럴 정도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지금 이제 못 밝힌 상황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결국에는 좀 입증을 하거나 아니면 증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정영학 씨 녹취록과 관련해서 아유 자꾸 돈 달라고 그래 미치겠어. 네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어제 JTBC에서 보도된 단독 보도된 녹취록을 보면은 네. 여러 이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권순일, 박상, 이른바 이제 50억 클럽. 박수영, 네. 김수남, 네. 뭐 또 여러분들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검찰총장, 뭐 지난 청와대 민정수석. 네. 그래서 뭐, 여기 예. 청취자 대법관. 여러분들 네.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왜 검찰이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느냐. 그에 대한 약간의 실마리가 나올 것 같아요. 예. 대부분 다 뭐 검찰총장 아니면 네. 검사 이런 분들이거든요. 자기 식구들 감싸 안기 위해서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나? 거의 대부분 법조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하나 말씀하신 추가하면 아까 예. 질문 중에 이제 네. 그 독립생계 부분도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건 맞아요. 이제 직접 뇌물죄냐 아니면 제3자 뇌물죄냐의 경계선이에요. 네네네. 독립생계라는 건 이제 경제 공동체인 경우에는 제3자가 아니다. 같이 직접 산다.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네. 이 재판도 어찌 보면 곽상도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걸로 쳐서 네. 이제 어쨌든 경제 공동체로 본 건데 네. 독립생계 하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기억하시다시피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경제 공동체 할 때도 네네네. 최서원 씨랑 같이 산 적이 없어요. 그렇죠. 독립생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도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거기도 최순실 씨 보고 돈 준 거 아니잖아요. 거기는 박근혜 혈육도 대통령 아니고. 보고, 혈육도 네. 아니고. 그분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준 건데 여기서 받았으니까 경제 공동체니까 직접 뇌물주로 한 건데 네. 이런 경우에는 보통 검찰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아들이 받은 거를 아버지가 받은 걸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직접 뇌물이야. 그게 안 되더라도 만약에 제3자 뇌물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기소했어야 되는데 검찰은 그 부분도 놓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제대로. 봐주기 수사 아니냐.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아까 지금 이제 장 소장님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력 여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지금 이 곽상도 금전 요구 언급 대화 2020년 4월 4일 간단하게 보면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네, 아버지가 이제 곽상도 곽상도. 의원입니다. 근데 이게 김만배 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아버지가 달라고 하냐, 뭐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한꺼번에 주면 너무 이 금액이 많아진다. 그러면 서너 번에 잘라서 너를 통해서 주랴. 그랬더니 이게 다 달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형님도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골치 아파. 그러니까 녹취록과 예.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큰 신빙성을 두지는 않는데 네. 일단은 정영학 씨 녹취록을 갖고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이들이 모여가지고 좀 자기를 과대포장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 수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이러한 얘기를 몇 번이나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다른 쪽에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한데 정영학 녹취록도 신빙성이 별로 없고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조사하는 단초가 됐던 이 정영학 녹취록이 과연 이재명 당대표 수사하는 게 어떤 뭐 정당성? 명분? 그런 것까지 잘못하면 의심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파장이 앞으로 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이거를 언론들은 다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유리하냐 불리하냐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아시겠지만 이 정영학 녹취록은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김만배와의 대화에서 그 정영학의 발언 취지는 약간 의심받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녹음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렇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오히려 약간 신뢰성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 녹취록상으로는 보면은 천화동의 1호의 지분은 유동규한테 가기로 돼 있는 거예요. 반은 700억 세금 빼면 428억인데 네. 녹취록에는 뭐 정진상, 김용, 이재명 얘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 오히려 녹취록은 지금 유동규라든지 아니면 뭐 남욱, 정영학 이런 네. 사람들의 재판에 지금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정진상 실장들이나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 진술, 남욱 진술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번에 이 녹취록 관련해서도 남욱이나 이런 사람 나와서 진술은 했어요. 예. 근데 그 얘기는 다 김만배한테 들었다. 네네. 화천대유 그거 진술이죠. 하나은행 뭐 그 좀 이렇게 해달라고 들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김용이나 정진상 사건도 비슷해요. 남욱이나 유동규는 다 김만배한테 들었다는 얘기예요. 네네. 본인들이 직접 뭐 이재명 그 당시 시장하고 했다는 게 아니라 네네. 김만배가 그렇게 했다더라. 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녹취록 문제가 아니라 전원 들었다는 얘기. 네네. 그거에 대한 그 진술 문제가 있는 것, 신뢰성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재판을 한 재판부가 형사 22부의 중앙지검 네네. 그 재판부가 지금 대장동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녹취록이라든지 아니면 그 들은 말에 대해서 판사가 처음으로 어찌 보면 약간 판단을 한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이분이 이 사건만 딱 했으면 사건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 이럴 수 예, 있는데 예. 이분 이 22부가 하는 재판의 본류는 대장동 재판이에요. 전반적인 상황을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고 요 지금 이 뇌물 사건 이거는 그 사건 중에 약간 지류예요. 네. 맞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4천억 수십만 예. 동영하고 녹취록 몇천 페이지 나오는 건데 요 뇌물 사건은 그 중에 일부라서 제가 보기에는 큰 틀로 보면 이 녹취록이나 전원에 대한 판사의 어떤 판단이 여기서 좀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더불어민주당 지금 뭐 현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일반 국민들의 느낌은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야기하기를 법조계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런 논평입니다. 연결해서 과거에 뭐 김학의 성접대 무죄, 윤갑근 알선수재 무죄, 그리고 검찰 출신 곽상도 아들 50억도 무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검 유죄 아니냐. 자, 검찰은 그러면 패소할 결심을 하고 임했다는 것이냐. 장 소장님, 이런 좀 국민 여론, 국민 정서하고 이 사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파장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화가 많이 나는 거죠.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네. 법을 넘어서서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게 맞냐. 이 돈은 왜 간 걸까?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정확하게 아니면은 제대로 된 입증을 못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사법정의 실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신감이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판사한테도 불신감 그리고 네네. 검사한테도 불신감. 야 역시 법조인들은 자기들끼리 카르텔이 있구나. 저렇게 강력하구나. 봐주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일반 국민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국민들이 이제 의식이 높아져서 네. 화나고 그리고 이제 이거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냥 뭐 우리가
법조인이 아니냐 할 수 없지 하는 게 아니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높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바로잡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뭐 이런 그 SNS에 글들이 많아서 네. 뭐 현 변호사님께 여쭤보면 이게 뭐 진영 논리를 떠나서 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600만 원 장학금은 유죄. 그리고 이제 이 50억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이 50억 무죄. 이 50억과 600만 원 이런 또 이제 비교가 되고 있던데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600만 원도 물론 뇌물로는 안 받습니다만 청탁금지법으로 본 거잖아요. 네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계를 같이 하지는 않지만 내가 돈을 대주고 있었는데 네. 600만 원 장학금 받았으니까 생활비 주는 거 600만 원 줄었다. 예, 당신이 예, 이익이 봤다. 예. 이게 논리잖아요. 학비를 부모가 내는 거라고 치면 어떻게든 줄었다? 연결시키면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네네. 장학금도 장학금 줘도 이것도 마치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받았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조국 장관이 그렇죠. 이득을 받다고 보는 건데 이제 법의 논리라는 게 사실은 이 형식 잣대거든요. 근데 대부분 뭐 꼭 그렇진 않겠지만 결론을 정해놓고 이유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많이 들 거예요. 국민들이. 왜냐하면 돈의 액수라는 거는 그만한 대가가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공짜 정신도 없는데 공짜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검찰의 기본 구조가 뭐 시민단체에서 계속 얘기합니다만 뭐 검사장을 선거로 뽑는다든지 미국은 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찌 보면 현재 이 검찰이 쭉 그동안 이제 이어온 맥이 있는데 이걸 어느 정도 절단을 시켜야 돼요. 네네. 절단을 시키지 않으면 계속 후배 이렇게 이어오기 때문에 나도 나가면 있단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 뭐 나가면 정관 대우받아 돈도 좀 벌고 예. 잘 되면 내가 국회의원도 하고 살을 수 있는데 요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네네. 괜히 뭐 국민들 여론 어떻고 해봐야 그거는 내가 먹고 사는 거랑 관계 없다. 네. 그런 인식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끊어줘야 되거든요. 예. 끊어줘야 되는데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정관용 타파라든지 아니면 네네.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쯤에서 그러면 이 수사를 검찰이 계속 해도 되느냐. 예. 결국 이제 특검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50억 클럽을 지금 말씀처럼 대법관 1분, 검사 뭐 잘 나가는 분 3분, 그다음에 뭐 지금 남은 게 이제 언론사 회장 이런 분들이잖아요. 예, 예. 그런 분들 누가 지금 검찰은 절대 수사 못해요. 이게 사실은 네. 작년부터 계속 기자들이 뭐 티타임 하면 계속 물어봐요. 네. 50억 클럽 언제 수사할 겁니까? 언제 수사할 겁니까? 하면 답변 똑같아요.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뭐라 그러냐면 예. 중요한 사건 먼저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탈탈 털고 뭐 나올 때까지 털어보고 네네. 그때 다음에 하겠습니다는 얘기인데 기자들 다 알아요. 다음 하겠습니다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 딱 한 다음에 추가 수사 계속 할 겁니다 하고 하는 거 봤어요? 네. 기소하면 끝이에요. 그걸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50억 클럽 수사는 이제 물건을 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야, 임상 소장님. 네. 제가 참 이 50억 클럽 안에는 특검 출신도 들어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국정농단 수사 때, 야, 저 특검 너무 정의롭다. 정말 정권의 끝을 파헤쳐서 대통령도 파면되는 시대를 우리가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특검이 엉뚱하게 이 클럽에 들어있으면 그러면 이게 선택적 정의인가? 국민들의 고민이 본인은 기득권을 챙기고 그럼 타인의 불의는 막 파헤칩니까?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좀 탐욕스러운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수산업자와 관련해서 뭐 포류제도 뭐 여러 가지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자녀에게 또 뭐 친척에게 네. 여러 가지 금전적 혜택을 주고 뭐 분양권도 주고 이런 것들 보면 이분이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그때 정의로운 검사냐 네. 남에게는 정의롭고 자신에게는 불의스러운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것이 네. 아니냐. 그러니까 슬프고 좌절스러워요. 우리가 되게 박수치고 응원했었잖아요. 근데 뒤로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모습만 보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이냐. 누구를 믿고 정말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사법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정말 좌절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보다 보니까 이제 불법으로 밝혀진 건 5천만 원, 요거 회수, 벌금 800만 원. 그럼 지금 곽상도 전 의원 뭐 어떤 그 일가 입장에서 보면 5,800만 원 정부에 내고 25억 받고 25억은 그대로 남잖아요. 세금 떼고. 아니 이게 5천만 원은 별건이에요. 이거 남욱 변호사가 이건 국회의원 선거 때 그때 중돈이라 이 대장동 아무 관계 없는 거고. 이것도 오히려 뭐 이제 뭐 그때 당시 뭐 수사 중이니까 뭐 변호사비라든지 아니면 뭐 빌렸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라서 사실은 25억은 어찌 보면 이대로 판결이 물론 항소했습니다만 굳어지면 합법적으로 받은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편법 상속의 길을 열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아버지가 받아서 주면 50% 상속세 나오잖아요. 네. 근데 아까 장 소장님이 김만배가 이제 증언을 해줘야 된다 그러는데 그럴 가능성은 제로. 왜냐하면 네. 본인이 무죄 받아서. 그렇죠. 돈 줬다고 그러면 본인이 처벌받잖아요. 네, 네. 본인이 뇌물 준 사람 되는데 1심에서 무죄 받았는데 2심에 와가지고 제가 갑자기 뇌물 준 사람입니다. 제가 처벌 받을래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번 그 아들 50억 재판 결과 이거 안 그래도 지지부진한 50억 클럽 수사에 미치는 영향 장 소장님 어떨까요? 수사하겠습니까? 뭐 수사해봤자 하겠느냐? 기소해도 저렇게 네네. 무죄가 나와 버리는데 예, 예. 일단은 뭐 검찰로서는 수사할 동력도 잃어버렸고 의지도 없는데 동력도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열심히 다시 막 수사해가지고 곽상도원 와 정말 뇌물로 준 증거를 새롭게 발견했어요. 이렇게 과연 수사를 할 것이냐? 저는 되게 그냥 어렵다고 본다. 네. 흐지부지 될 것이다. 안 할 것 같아요. 동력을 잃었다. 네. 그래서 이건 그래요. 정말 국민 정의 차원에서 특검으로 가서 좀 네. 사실관계 밝혔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라가. 권력을 갖고 있고 법조인들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봐주고 네, 네. 천문학적인 이익 챙겨가고 이 국민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예. 아니, 아까 잘못됐어요. 박영수 특검도 뭐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만 네. 또 이제 수사 중인 사안이다 보니까 재판 결과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재판은 또 앞으로 몇 년 가요. 몇 년 걸리겠죠? 재판 가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다 할 거면 잊어버린다.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방법이 특검밖에 없어요. 아마 네. 국민의힘 분들도 아마 찬성할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래요. 자, 이런 와중에 어쨌든 지금 대장동 사건의 한 지류다.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50억 클럽 이것도 이제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돈간 정황이 가장 확실했던 곽상도 아들 50억. 이게 일단 뇌물은 무죄. 자, 이제 국민들은 이제 좀 공분하고 있다. 이런 그렇죠. 분위기고요. 아, 이거 하나만 더 지적을 하면 네, 말씀하세요. 곽상도 의원이 어제 판결을 받고 나와서 나는 진짜 무죄 받을 줄 알았어요. 네네네.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은 국민의 분노를 더 크게 할 뿐이다. 자극했다. 네. 이런 일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국민들께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좀 제발 가져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예. 기소하고 이럴 때도 법조 기자들이나 저도 뭐 기자들 만나거나 법조인들 만나보면 이거 무죄일 가능성이 있다.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네네. 확실치 않다. 대가 관계가. 네. 근데 그 당시에도 뭐 하나은행밖에 안 나왔으니까. 근데 하나은행 측에서 뭐 그런 진술이라도 나오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었거든요. 뭐 다른 거라도 그럼 찾아봐야 되는데 안 찾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얼마나 수사하느냐. 예를 들어 지금 뭐 조국 장관 수사나 뭐 이재명 대표 수사처럼 그때 당시 관련된 데 다 압수수색하고 다 불러들여가 조사하면 안 나오겠어요? 네. 나오죠. 근데 뭐 그거 하나만 딱 하고 이걸로 그냥 기소. 근데 그거 네. 없어. 그럼 끝. 그러면 뭐 하나만 하죠. 그것도 아니. 남욱 씨 진술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아니래. 뭐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수사를 이게 찍어보세요.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 지금 내일이죠. 내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이제 추가 출석을 하는 거예요. 이 검찰에 출석하는 건 세 번째. 네. 첫 번째 성남 FC 하나. 그리고 이제 서울중앙지검은 이 두 번째. 위례 대장동 관련해서 이제 추가 조사. 그러니까 원래 이제 주말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검찰은 평일에 와야 한다. 출석 요구를 했다는 거고. 내일 오전 11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쨌든 뭐 입장문을 발표하든 어떻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장시간 조사 받을 거고.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일이에요. 현 변호사님 내일 사건이 많은데. 뭐 이거랑 연결시켜요, 근데? 아니 또 있어요. 네. 지금 전당대회 컷오프 대세에 발표가 네. 돼서 뉴스가 많은 날인데 네. 이 소환 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주말에 못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는 네. 당무를 봐야 된다. 당대표니까 당대표니까. 회의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주말에 가겠다는 거잖아요. 계속 방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러니까. 네, 네. 그러면 주말에 검사들 나오거든요. 특히 중요한 수사할 때는 다 나와서 네, 일해요. 네, 네. 대검도 나오고. 밤에 갔다 보시면 알겠지만 대검이나 중앙지검 위에 불 다 켜 있잖아요. 네, 네. 출근하거든요. 그럼 굳이 너는 주중에 꼭 나와야 된다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주말에 나오면 아마 거기 서초동에 지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네. 저는 생각하기에 주중에 나오라고 한 이유는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아무리 봐도. 네네. 사람들 좀 그만 나와라. 좀 시끄럽다. 이 얘기밖에 안 보이는데 설마 뭐 도이치모터스 판결에 뭐 맞추게 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 최근에 또 백현동 뭐 40군데 압수수색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럼 이제 압수수색을 분석하고 또 부를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죠, 중앙지검으로 왔다 그렇죠. 그러는데 아니 백현동. 이럴 거면
다 모아가지고 네네. 중앙지검으로 다 모아가지고 네. 한 번에 다 하지. 왜냐하면 지금 성남도 부르고 네. 지금 이제 이번에 가면은 또 백현동도 또 부를 거네요. 네네. 근데 또 수원에도 또 부를 거네요. 그리고 또 수원에도 지금 쌍방울 그거 하고 있잖아요. 대북송금. 그러면 그래도 아니 일반인들도요. 만약에 저라는 의뢰인들도 만약에 수사가 여러 중이 전국에 여러 군데 있으면 네네네. 나 주소지가 예를 들어서 성남입니다. 일로 다 이송해 주세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모아서. 하면 보통은 들어줘요. 경찰 같은. 왜냐하면 원래는 자기 주소지에서 수사받는 게 원칙이에요. 네네네. 만약에 고발인이 자기 주소지에 했다고 하더라도 고발 당한 사람이 내 주소지는 만약에 성남입니다. 성남으로 보내주세요 하면 글로 다 보내줘요. 네네. 한 번에 수사하거든요. 예. 이건 특혜가 아니에요. 일반인도 그래요. 근데 지금 봐봐요. 중앙지검에 저기 성남에 한 번, 중앙지검에 2번, 백현동 부르면 또 한 번 더 부르죠. 수원에도 또 부르겠죠. 네. 거기도 또 그럼 벌써 5번이잖아요. 네네네. 일반인도 이렇게는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야, 근데 앞으로도 나올 소환이 더 있어 보이니 이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인가. 자, 그리고 이제 또 기소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답정 기소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소도 마찬가지예요. 네. 기소도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그러니까 수원에도 하고 성남에도 하고 중앙에도 하면 일을 못 해요. 왜냐하면 네. 재판 날짜가 막 지금 중요한 재판 같은 거 일주일에 막 2번씩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중앙으로 다 몰아서 거기서 한 번에 기소를 하면 수사도 한 번에 받고 네. 재판도 한 번에 받으면 돼요. 근데 이거를 각각 다 법원 검찰에서 자기들이 다 하면 여기서는 일주일에 2번 하고 여기서는 일주일에 2번 하고 여기서 일주일에 2번 하면 일주일에 6일씩 재판 받아야 돼요. 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일을 못 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법의 논리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봐요. 아무리 그러면 그러겠죠.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럴 거예요. 막 이렇게 나올 네, 거예요 아마. 네,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쪼개기 수사하고 쪼개기 기소하고 쪼개기 재판하는 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골탕 먹이기예요. 네네. 이게 앞으로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또 당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당내 논란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여당 공격도 있을 거고. 이렇게 범죄 혐의와 의혹이 많은 네. 분을 야당 당대표로 뽑은 민주당 잘못이다. 뭐 네, 민주당 탓이다. 업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네. 수밖에 없는데 며칠 전에 뭐 백현동 관련해서 한 40군데 압수수색하고 코나이 코나이도 있다 맞아. 다시 이제 불송치 결정 난 걸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라는 보도를 봤어요. 재수사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좀 예전에 수사가 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네, 자 아까 잠깐 제가 내일 또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컷오프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관련해서 이제 우리 정보통 장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뭐 여러 표현들이 나와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천하람 후보가 허리케인이 될 것이냐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찻잔소의 태풍이죠. 하지만은 만약 컷오프 통과를 하고 2월 15일 날 첫 번째 TV 토론회에서 뭐 김기현 후보나 안철수 후보를 압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서서히 태풍으로 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한 언론사에서 어제 국민의힘에서 여론조사한 내용이 누군가가 전해줬어요 하면서 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김기현 후보가 50%는 안 되는 것 같지만 1등하고 있어요. 네.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당원들 상대로 해서는 김기현 후보가 좀 앞서지 않겠냐라는 저의 생각이고 저보고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냥 예비 경선 끝나고 나서 1차 경선에서 1차 본 경선에서 그냥 김기현 후보가 과반수 득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윤핵관들과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김기현 당대표 만들려고 저렇게 지금 결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원들은 일단은 이해해 줄 것 같아요. 1년도 안 된 대통령인데 밀어주자. 당대표랑 혼란 생기면 안 되지. 밀어주자. 그런 생각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익명, 뭐 고위 관계자, 대통령실, 뭐 핵심 관계자 발 아니고요. 이진복 정무수석의 실명 발언이 안철수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움직이면 쏜다. 가만히 있어.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겠대요. 아무 말도 안 하겠대요? 탄핵안 가결에 더 이상 이상민
장관의 자진 사퇴 주장하지 않겠다. 네. 움츠려든 거예요. 이제 경고하니까. 움츠려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이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게 맞는 것이냐. 결국엔 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예. 국민의 눈치와 민심의 눈치를 봐야지. 자, 현 변호사님에게 10초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니 말 안 하고 어떻게 정치를 해? 예를 들어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라 그러면 네. 선거운동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아. 아니 선거운동 말로 하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선거운동을 해요? 하여튼 정상적이지 않은 선거운동 일들이 그만해라. 이제 빨리 많이 이제 벌어지고 사퇴하든지 있어요. 해라 이런 얘기예요. 네, 참 여러 가지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창피합니다. 여기서 각설하고 시즌2 정리하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 장성철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